자, 조선일보에 난 기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미국의 김정은 끝장 제재다라고 하는데요. 김정은 해외 자산 동결, 여행 금지, 모든 석유 제품, 항공 차량 등 초안을 공개했다. 무슨 초안이냐라고 봤더니요. 미국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서 유엔 안보리에 올리겠다는 강력한 제재안의 초안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끝장 제재를 할 만큼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원유 금수 항목에는 원유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원유 관련 응축물, 정제된 석유 제품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김여정을 비롯해서 여러 이제 북한 지도부가 포함돼 있었는데 그동안 빠져있던 김정은도 제재 대상에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중국, 러시아조차 김정은이 방문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나 러시아가 김정은의 방문을 허락하면 이 중국과 러시아조차도 제재 대상에 들어간다라고 봐야 됩니다. 북한의 마지막 남은 주요 수출품이었던 석유 제품도 수출이 금지되고요. 북한이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에 노동자를 송출해서 임금을 국내로 들어왔는데 그거 역시 중단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 내용에서요. 분명히 미국의 첫 번째 선택은 군사행동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에서 일어난 일들을 계속 참고 견디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이 뭔가 하고 싶어 한다.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지켜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안보리 대북 제재에 동의하도록 압박하면서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사행동뿐 아니라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까지 본격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자, 이 미국의 주요 지도부들이 좀 비밀 회의를 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모습이 사진으로 좀 실려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행동 뺀 모든 내용이 들어갔다. 김정은에게 전범 수준의 제재를 가했다라고 하는데 이번 유엔 제재안 초안에는요. 김정은의 실명이 처음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중국과 러시아조차 가지 못하게 됩니다. 북한 선박이 공해상을 다닐 때도 군사력을 동원해서 선박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막을 경우는 군사적 행동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 안보리 이사국인 이들이 어느 선까지 이 초안을 받아줄 것인가 하는 점인데 결국 열쇠는 시진핑이 쥐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시진핑을 다시 트럼프가 압박한다라는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윤영호 교수님, 미국이 만든 대북 제재안 초안을 보면요. 정말 이 기사 제목대로 군사 행동만 빼고 북한의 모든 수출을 다 막고 모든 수입을 다 막고 그리고 김정은의 중국 방문도 막고 완전히 북한을 고립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강력한 제재가 있어요. 자, 이게 과연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가 돼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또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흐지부지 내지는 초안이 많이 이제 고쳐지면서 누더기 법안으로 또다시 있으나마나한 제재안으로 안보리에서 통과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 북한 문제라 해서 한국이 특히 위험을 느끼지만 그런 문제를 떠나서 그냥 지구상의 문제로만 얘기를 해도 이번 그 제재안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까지 해나온 그 과거의 예에 비추어서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이란에 대한 그 유엔 제재 같은 경우가 철저하고 완벽했기 때문에 이란을 그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서 이제 오바마 정권 때 협상을 잘 타결한 그러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당연히 이것이 통과돼야 되는데 이제 불행히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 러시아와 중국이 그 자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리고 미국과의 어떤 다른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경쟁 관계라 할까 적대 관계라 할까 뭐 이런 신냉전식인 그런 구조 때문에 반대를 할 가능성이 많이 있죠. 이제 다행히 이번에 그 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그래서 러시아가 과거처럼 직접적이고 먼저 이니시어티브를 취하는 그런 역할은 저는 안 하리라고 그렇게 예상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밀고 나갈 적에 러시아가 동참할 수는 있는데 이것이 극단적으로는 이제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좀 극단적인 선택이 될 거고 따라서 이제 수정 보완 방금 수정안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 보완해서 조금 낮추는 쪽을 중국이 요구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 기사에도 나옵니다만은 이 미국이 만든 초안에는 자신들, 그러니까 미국이 만든 초안대로 중국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
중국 기업들도 제재를 하는, 그러니까 중국도 제재 국가 대상에 집어넣는 강력한 아니에요. 지금 트럼프의 뭐 스타일을 봤을 때는 그게 허풍 같지는 또 않아 보이고요. 그렇죠. 미국이 이제 옵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레버리지를 갖고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지구상에서 이런 초강경의 이 제재안이 있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예. 정도로 전쟁 이외에는 모든 수단이 여기 다 들어와 있는 것. 이제 생명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없이는 국가가 안 돌아가는데 예. 천연가스, 뭐 원유 모든 부분을 이제 금수를 하게 되는 수출 수입을 다 이제 그렇죠.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푸틴 대통령에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금수를 예.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면 막다른 곳으로 몰리면 안 된다. 이미 이제 러시아의 입장은 천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정될 가능성이 워낙 그대로 갈 가능성보다는 워낙 높은 거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김정은, 김여정까지 이제 하나의 타겟을 이제 집어넣게 된 건데 그러면 이제 중국이나 뭐 러시아도 못 간다. 이 러시아도 못 가고 되는 부분들을 예. 그게 받아들이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안이기 때문에 예. 중국과 러시아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예. 예컨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경우는 미국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면 되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 안에서 어느 정도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예. 타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침묵을 지키지는 않겠다, 좌시하지 않겠다 그런 뜻인데 지금 이제 고려 항공기도 외국으로 나갈 수 없고 해외로 노동자들을 송출할 수도 없어요. 이제 보내가지고 임금을 국내로 들어올 수도 없어요. 완전히 사방으로 꽉 막힌 상태에서 만약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 초안에 반대를 해서 이 초안이 유엔에서 뭐 통과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군사 행동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제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군사 행동 가능성이 이렇게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미국도 결국 한 발 물러날 거라고 보시나요? 예, 결과적으로 이제 예. 이 현재의 상황은 어쨌거나 끝장의 어떤 긴장감을 끝까지 끌어올려서 예. 서로가 이제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현재 국면에서 계속되고 있다. 물론 군사적 옵션이라는 부분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고 다양한 시나리오는 계속 검토를 하겠죠. 예. 하지만은 그것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보여지고 이번에 이 지금 뭐 먼저 미국에서 공개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상당하게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이 압박하고자 하는 의도를 사전에 이제 노출을 한 것이고 하지만 이것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이대로 시행되면 김정은이 핵 미사일 다 포기하고 백기투항할까요? 이 제재안대로 만약 통과가 된다면? 이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게 중국의 석유, 북한으로 들어간 석유, 그리고 이제 러시아 쪽에서 가스,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나머지 이제 해상 봉쇄라든지. 그게 봉쇄가 되면 그렇죠. 김정은이 결국은 손을 들까요? 그 원유 부분을 중국에서 만약에 장기간에 끊는 쪽으로 가면 저는 그 부분에서 다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내부 붕괴라든지 아니면 김정은이 백기투항이라든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제재안이 좀 만들어졌는데 이게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좀 만났는데 그 영상 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Уважаемый господин президент, уважаемые коллеги, позвольте всех вас поприветствовать в Владивостоке. 이 푸틴 대통령께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동방경제 포럼의 주빈으로 초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도전인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Проблема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одними лишь санкциями и давлением невозможна. Не стоит поддаваться эмоциям и загонять. 네, 들으신 것처럼 생각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강력한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만으로 북한이 뭐 달라지겠어? 제재가 꼭 효과 있는 건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입장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리기가 좀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사드 배치가 14개월 만에 완료가 됐습니다. 어제 새벽부터 이뤄져가지고 몸싸움도 좀 있었죠. 북한 책임은 한국과 미국에 있다. 사드 악담펌은 중국 관영 매체인데요. 사드 추가 배치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다를 게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드 배치를 지지하는 보수주의자들은 김치만 먹어서 멍청해진 것 아니냐 이런 도를 넘은 비판도 좀 하고 있습니다. 강대국간 다툼 속에 한국은 개구리밥이 될 것이다. 사드를 지지하는 한국 보수주의자들은 김치만 먹어서 멍청해진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휴대폰, 차, 화장품 등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썰물처럼 갈라지는 한국산이다라고 해서요. 반한 감정의 중국 기업 경쟁력 향상까지 겹쳐지면서 삼성 휴대폰 판매가 9위로 추락했고 차 부품 수출도 58% 줄었고요. 전기차 배터리 보복 장기화로 SK이노베이션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중국에 나가 있는 현대 기아차가 큰 어려움에 있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는데 이 베이징 현대가 이 현대차와의 거래를 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8,500명 몸싸움했는데 중상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뒤에는 여경과 종교 케어팀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성주 시민들과 몸싸움이 있었는데 부상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는 여경과 종교 케어팀 때문이라고 하는데 경찰이 미리 이제 과잉 진압을 좀 피하고 또 시위대를 자극하지 않게 해서 여경팀을 제일 일선에 배치했고요. 그리고 종교 케어팀도 훈련을 시켜서 다수의 종교 단체가 이 집회에 참여한 상황을 잘 고려했다라고 한 일종의 나름 뭐 잘했다라는 칭찬 기사 같긴 한데 사드 배치가 잘한 것이냐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대로 떨어졌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요. 그동안 줄곧 70% 이상을 유지하던 여론조사가 69%로 좀 나와 있습니다. 북핵 실험에 불안 심리가 반영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뭐 인사 문제도 좀 있었고요.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김치만 먹어서 머리가 나쁘냐. 이건 굉장히 모욕적이고 뭐 우리가 강대국 사이에 껴가지고 개구리밥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뭐 우리나라도 좀 약간 극우적 언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극우 보수적인 언론들이 좀 중국에 대해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한국시보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한 그 극우적인 그 발언을 하는 매체고요. 우리가 저쪽에 하는 거에 따라서 뭐 똑같은 수준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 참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성으로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쪽이 막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똑같이 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니까요. 똑같은 민족이 되니까 일단은 관련해서 합리적인 그 비평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중국은 지금 뭐 사드에 관련돼서는 되게 예민하게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북핵과는 또 분리된 그 입장을 또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드 때문에 뭐 사드를 배치했다고 해서 북핵에 관련된 부분을 또 뭐 비토를 한다거나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사드 때문에 지금 우리 국내 기업들만 지금 초토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정부가 조금 적극적으로 이런 피해에 관련된 부분을 설득하고 알리는 부분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또 이 한민족을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얼핏 들긴 합니다만 또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네요. 글쎄요. 근데 좀 중국의 언론이 뭔가 하나 좀 잘못 본 것이 하나 있는데 이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이 김치를 먹어서 멍청해진 것이 아니고 지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뭐 여론조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만 사드 배치 4기를 추가 배치한 것에 대해서 이 잘한 일이냐 못한 일이냐 제가 어제 사실은 이 주제를 나오신 4분에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해서 잘했다라고 다들 4분 다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수주의자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사드를 반대하셨던 분들 가운데도 이 북한의 이제 6차 핵실험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다. 이제 좀 불가피하다라고 돌아서신 분들이 제법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여론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저 중국 언론이 뭔가 지금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또 기사 썼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 내용에서요. 분명히 미국의 첫 번째 선택은 군사행동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에서 일어난 일들을 계속 참고 견디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이 뭔가 하고 싶어 한다.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지켜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안보리 대북 제재에 동의하도록 압박하면서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사행동뿐 아니라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까지 본격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자, 이 미국의 주요 지도부들이 좀 비밀 회의를 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모습이 사진으로 좀 실려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행동 뺀 모든 내용이 들어갔다. 김정은에게 전범 수준의 제재를 가했다라고 하는데 이번 유엔 제재안 초안에는요. 김정은의 실명이 처음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중국과 러시아조차 가지 못하게 됩니다.
북한 선박이 공해상을 다닐 때도 군사력을 동원해서 선박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막을 경우는 군사적 행동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 안보리 이사국인 이들이 그렇게 예상을 됩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밀고 나갈 적에 러시아가 동참할 수는 있는데 예. 이것이 극단적으로는 이제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좀 극단적인 선택이 될 거고 따라서 이제 수정 보완 예, 방금 수정안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 보완해서 조금 낮추는 쪽을 중국이 요구하지 않을까 그런 예.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 기사에도 나옵니다만은 이 미국이 만든 초안에는 자신들, 그러니까 미국이 만든 초안대로 중국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 중국 기업들도 제재를 하는, 그러니까 중국도 제재 국가 대상에 집어넣는 강력한 아니에요. 지금 트럼프의 뭐 스타일을 봤을 때는 그게 허풍 같지는 또 않아 보이고요. 그렇죠. 미국이 이제 옵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레버리지를 갖고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지구상에서 이런 초강경의 이 제재안이 있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예. 정도로 전쟁 이외에는 모든 수단이 여기 다 들어와 있는 것. 이제 생명. 자, 조선일보에 난 기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미국의 김정은 끝장 제재다라고 하는데요. 김정은 해외 자산 동결, 여행 금지, 모든 석유 제품, 항공차량 등 초안을 공개했다. 무슨 초안이냐라고 봤더니요. 미국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서 유엔 안보리에 올리겠다는 강력한 제재안의 초안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끝장 제재를 할 만큼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원유 금수 항목에는 원유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원유 관련 응축물, 정제된 석유 제품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김여정을 비롯해서 여러 이제 북한 지도부가 포함돼 있었는데 그동안 빠져있던 김정은도 제재 대상에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중국, 러시아조차 김정은이 방문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나 러시아가 김정은의 방문을 허락하면 이 중국과 러시아조차도 제재 대상에 들어간다라고 봐야 됩니다. 북한의 마지막 남은 주요 수출품이었던 석유 제품도 수출이 금지되고요. 북한이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에 노동자를 송출해서 임금을 국내로 들어왔는데 그거 역시 중단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나온 그 과거의 예에 비추어서도 당연한 것입니다. 예. 이제 이란에 대한 그 유엔 제재 같은 경우가 철저하고 완벽했기 때문에 예. 이란을 그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서 이제 오바마 정권 때 협상을 잘 타결한 그러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당연히 이것이 통과돼야 되는데 이제 불행히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 러시아와 중국이 예. 그 자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리고 미국과의 어떤 다른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경쟁 관계라 할까 적대 관계라 할까 뭐 이런 신냉전식인 그런 구조 예. 때문에 반대를 할 가능성이 많이 있죠. 예. 이제 다행히 이번에 그 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그래서 러시아가 과거처럼 직접적이고 먼저 이니시어티브를 취하는 그런 역할은 저는 안 하리라고. 어느 선까지 이 초안을 받아줄 것인가 하는 점인데 결국 열쇠는 시진핑이 쥐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시진핑을 다시 트럼프가 압박한다라는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윤영호 교수님, 미국이 만든 대북 제재안 초안을 보면요. 정말 이 기사 제목대로 군사 행동만 빼고 북한의 모든 수출을 다 막고 모든 수입을 다 막고 그리고 김정은의 중국 방문도 막고 완전히 북한을 고립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강력한 제재가 있어요. 자, 이게 과연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가 돼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또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흐지부지 내지는 초안이 많이 이제 고쳐지면서 누더기 법안으로 또다시 있으나마나한 제재안으로 안보리에서 통과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 북한 문제라 해서 한국이 특히 위험을 느끼지만 그런 문제를 떠나서 그냥 지구상의 문제로만 얘기를 해도 이번 그 제재안은 당연한 것이